자, 오늘 수업 시작하자. 오늘 수업은 짧은 문장으로 시작해보자. 짧은 문장. 명예는 강조 표시 잠깐 하자. 명예는 자기 것을 아무 대가 없이 제공해야 얻을 수 있다. 언젠가도 얘기한 것 같은데 손흥민은 인기가 있는 거지 명예로운 건 아니지. 열심히 운동해서 운동 잘 받고 운동선수 하지만 명예로운 건 아니야. 손흥민이. 왜냐면 아무 대가 없이 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고 하는 거잖아. 그치? 돈을 벌고 자기가 열심히 한 노력 측면에서는 좀 인정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명예를 주어서는 안 된다. 명예는 자기 것을 아무 대가 없이 제공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야. 인기와 권위를 운동 말라. 괜히 설명을 했구나. 자,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번 단어는 참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보자. 참과 진리. 참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구분해보고, 그러면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약간 논리학이니까 한번 논리학을 공부해본다는 그런 기분으로 공부를 시작해보자. 자, 진리란 무엇인가? 자, 한 1분 동안만 생각해봐.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란 무엇인가? 자, 생각해봤어? 같이 수업한다면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할 텐데 일단은 같이 수업을 못하니까 일단은 생각해봐라. 깊게 생각해봐. 조금 더 시간을 줄 테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 조금 더 시간을 줄게. 자, 생각해봤지? 진리는 올바르고 선하고 멋진 것이야. 아름다운 것, 멋진 것 같은 것도 괜찮다. 뭐라고? 진리는 올바르고, 첫 번째 올바르고, 두 번째가 선하고, 세 번째 멋지고 아름다운 것.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누군가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을 해. 뭐지 비찍비찍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배운 너희들은 이제 무조건 이렇게 대답하면 돼. 진리가 뭐니?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올바르고 선하고 멋진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돼. 100% 맞는다. 정답이야. 그러면 올바르고 선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 이런 것, 이 세 가지를 진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 무엇을? 수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분들이 진리를 추구하잖아. 진리를 추구. 그렇게 올바르고 선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 이걸 추구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 좋은 것들 다 얻는 거야. 행복, 기쁨, 편안함, 평온함, 자유로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그렇게 수많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했겠지. 아무 이유 없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겠지. 그 진리를 얻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롭고 기쁘고 편안하고 마음 편안하고 불안이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하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거야. 그렇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진리는 올바르고 선하고 멋진 것.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좋은 모든 것, 행복, 즐거움, 기쁨, 편안함, 불안을 없애고 두려움을 없애고, 그렇지? 그러니까 진리를 얻게 되면 죽음의 두려움도 없어지겠지? 두려움을 없애주니까. 진정한 진짜 진리를 얻는다면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쉽지 않은 일이지. 그래서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 지금 알았고 진리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았지? 그럼 한 가지 더. 그럼 그 진리가 그렇게 좋은 건데 그럼 어떻게 그것을 얻을 것인지 그게 또 남아있잖아. 그래 진리를 어떻게 얻을 것인데? 라고 또 물음이 있을 수 있잖아. 그것의 답은 또 정해져 있어. 그 어떻게 얻을지에 대한 답은 우리는 두 가지로 얻을 수 있다. 진리를 두 가지로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잘 기억해둬야 돼. 두 가지는 첫 번째,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얻을 수 있어. 자신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다. 여기서 자유는 자신의 자유가 아니라 인간 일반. 우리 모두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물론 자신도 포함해야지. 자신을 포함한 인간 일반, 우리 타인, 타자 모두의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지? 라는 것을 찾아내야 돼. 그게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접근 방식이야. 그게 첫 번째 방식이지. 첫 번째 방법이지. 그럼 두 번째 진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평등해질 수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 나 자신만 평등해지는 게 아니야. 나를 포함한 인간 일반, 타자를 포함한 우리 인간 일반 모두가 어떻게 평등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서 거기서 답을 찾는 거야. 어떻게 진리를 찾는다고? 자유를 어떻게 얻지? 우리 인간 일반 전체, 나를 포함한. 두 번째는 평등을 어떻게 얻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평등을 어떻게 확보하지? 그 방법을 찾는 거야. 두 가지 방법을 찾은 사람은 진리를 얻은 거야. 두 가지 방법을 찾은 사람.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을 니체도 말하고, 사르트르도 말하고, 플라톤도 말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하고, 노자도 말하고, 장자도 말하고, 여러 이 인류 역사상 철학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자유를 어떻게 얻을까라고 연구를 해서 책들도 발표하고 자신의 주장을 하게 되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평등을 어떻게 얻을까? 하르트만이라든지 마르크스라든지 그치? 헤겔이라든지 우리가 뭐 장자, 예수님, 부처님, 마르크스 모든 그 대부분의 철학들도 포함되지만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세상이 평등해질 수 있지 나를 포함해서 그것을 연구한 거야. 생각한 거야. 사유한 거지. 그래서 우리 철학의 분파가 이렇게 다 철학자들은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얻을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알겠지? 뭐 서론이 길어졌지만
잘 기억해야 된다. 진리란 무엇인가? 선생님한테 수업 들으면서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얻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럼 진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진리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은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군가가 물으면. 자, 잘 기억해 두도록 해.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참과 진리에 대하여. 참은 맞는 것. true and false지? 맞고 틀림이야. 맞고 틀림. 논리적으로, 논리학이지. 지금 논리학 배우고 있는 점이야.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맞음과 틀림의 기준이야. 아, 이거는 맞아. true야. 이건 틀려. 이건 false야. 이렇게 되는 거지. true or false. 참은, 이거 중요한 게 있는데 참은 항상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맞아야 돼.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10만 년 전이나 앞으로 10,000년 후나 같아야 돼. 항상 맞아야 돼.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일본이나 저기 용왕성이나 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어느 별에서나 다 맞아야 돼. 누구에게나, 나에게나 너에게나 흑인에게나 백인에게나 아프리카 사람에게나 저 외계인한테나 다 맞아야 돼.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 예를 한 번 생각해봐. 그런 예가 뭐가 있지? 항상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맞는 예. 그게 뭐지? 자, 생각했어? 그게 바로 수학적 수식에서 많이 나타나지. 1 더하기 1은 2. 이런 것들은 뭐 누구에게나 항상 어디서나 맞지. 뭐 여러 가지 무슨 이상한 가설을 두고 뭐 다른 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 논리학적으로 말하는 거다. 자, 이번에는 진리야. 진리는 옳은 것이야. 옳은 것. 이건 맞는 것, 참은 맞는 것이었다. 관습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건 논리적이 아니야. 관습적이고 빨리 보자. 관습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 그리고 그거는 옳은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옳은 것이야. 옳은 것, 그렇지? 그리고 이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야. 아까는 맞고 틀림의 기준이었지? 맞고 틀림은 true and false였지, 영어로. 옳고 그름은 뭐겠어? 옳고 그름 right, wrong. right, right하고 wrong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거야. 좀 다르지. 그래서 이게 진리적 명제인지 참적 명제인지는 딱 내용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맞고 틀림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제인지 그것을 보면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다. 자, 진리는 시간에 따라 그리고 여기 진리는 참은 항상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맞아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진리는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야. 예를 들면 노예는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 150년 전만 해도 진리였어. 그렇지? 노예는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노예는 세습한다. 이런 것들이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진리였지.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여자는 사회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나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진리인데 왜 안 되는 나라들이 있지? 여자들의 사회활동을 금지하고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있지. 장소에 따라 다른 거야. 이건 맞고 틀림의 기준이 아닌 거지.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달라.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자유를 중시해야 한다. 재물보다는 자유로움을 중시해야 한다. 뭐 이런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맞아. 그런 거지 뭐. 자유가 더 중요하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유가 있으면 뭐하냐. 돈이 없으면, 재물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 없는데 돈이 먼저고 그 다음이 자유지 어떻게 자유가 재물에 우선하는가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지. 자, 이렇게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진리야. 완전히 다르지. 이를 진리의 공간성, 개별성, 시간성, 공간성, 개별성이라고 말한다. 참과 진리는 다르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논리학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절대 진리라는 게 있어. 절대 진리. 그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데피니션을 한 건데 정의를 한 건데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옳고 그름의 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옳고 그름의 기준도 있을 수 있잖아. 그걸 절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약간의 참도 포함할 수 있겠지. 굉장히 아주 포괄적인 최고의 진리 상태가 되겠지. 포괄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리하면 절대 진리를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절대 진리라고 할 수도 있어. 자,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자, 지금은 논리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참과 진리의 구분 우선. 이게 true and false고 이거는 right and wrong이다. 자, 옳음의 기준이면서도 시간성, 공간성, 개별성을 초월하는 진리는 절대 진리라고 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조차도 절대 진리는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든 인간은 평등해? 평등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들은 평등하게 대우해서는 안 돼. 그치? 물론 그 사람의 존재적 가치는 뭐 평등하겠지만 우리가 사회적 가치는 존재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다르지. 존재적 가치는 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맞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모여서 사는 우리 사회적 가치는 사회학에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할 수 없지.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약간의 평등의 차등이 있을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로 절대 진리는 아니야. 그래서 맞음과 틀림의 관점에서는 참의 여부를 판단하고 옳음과 그름의 관점에서는 진리의 여부를 판단한다. 다르지? 잘 기억해. 다시 한번 따라해봐. 큰 소리로 따라해봐. 맞음과 틀림의 관점에서는 참의 여부를 판단하며 따라했지? 옳음과 그름의 관점에서는 진리의 여부를 판단한다. 알겠지? 자, 우리 연습 문제를 풀어보자. 논리학이기 때문에 연습이 좀 필요하지. 1 더하기 1은 2. 진리인가? 참인가? 비참인가?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자, 이거 일단 답을 해봐. 자, 선생님 1분 줄게.
자, 생각해봤지? 1 더하기 1은 true and false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참으로 볼 수 있어. 만약에 1 더하기 1이 만약에 4라고 했으면 이제 비참이 되겠지, 그치? 참 또는 비참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이거는 오케이야. 이게 답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진리인가 비진리인가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지? right and wrong. 옳고 그름에서 1 더하기 1이 옳고 그름과 관계가 있겠어, 없겠어? 1 더하기 1은 옳고 그름에 관계없어. 예를 들면 1 더하기 1, 수학적 지식은 핵폭탄을 만들어서 수백만 명한테 피해를 끼치는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 수식 자체는. 그래서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지. 그래서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는 답이 이거는 X야 X. 진리도 아니고 비진리도 아닌 거야. 이건 위에는 참일 수도 있고 이건 참이지, 그렇지? 이건 참이야. 비참은 아니지. 만약에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썼다면 이건 참이 아니라 비참이 되겠지. 그래서 이것의 답은 참 또는 비참으로 답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범인이다. 자, 이것도 답해봐. 그 사람이 범인이다. 생각해봤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문제하고. 이건 맞을 수도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비참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이건 대답이 가능한 거야. 그렇지? 그런데 그 사람이 범인이다가 올바르고 라이트 눌러. 올바르고 그릇 때문에 기준은 아니지. 그 사람이 범인인 것은 사실적 명제지 진리적 명제가 아닌 거야. 그치? 이건 사실적 명제다. 이건 진리랑 상관없어. 옳고 그 사람이 범인인 게 옳은 거고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닌 게 옳지 않은 거고 그거랑 그렇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과 진리의 기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진리적 명제가 아닌 거야. 그치? 알겠지? 이거는 참적 명제인 거야. 진리적 명제가 아닌 거야. 알겠지? 자, 세 번째 문제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자, 이것도 1분 동안 답해보자. 자, 생각해봤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자, 이게 맞고 틀림의 참적 명제일까? 맞고 틀림이 이거는 무조건 맞아? 무조건 맞아? 이거는 아니지.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 무조건 틀려? 뭐 어떨 때는 맞을 수 있고 어떨 때는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참적 명제가 아닌 거야. 그렇지? 색깔이 좀 다르다. 색깔 구분 없이 하자. 자, 이건 참적 명제도 아니고 비참적 명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X야. 그치? 그리고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이다.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이다. 잘 생각해봐. 이게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음과 관계 있어.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라고 딱 그렇게 생각해야지만 그게 올바른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럼 이것도 아니지.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야? 이 명제는 참적 명제도 아니고 진리적 명제도 아닌 거야. 둘 다 X야. 둘 다 X.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고 이건 둘 다 X다. 그치? 이해했지? 조금 논리학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아무튼 이해했지?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선생님 얘기하는 걸 다시 들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들어. 자, 네 번째. 남자는 집안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도 1분 안에 생각해봐. 1분이다. 자, 여기 보자. 남자가 집안일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우리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했었지? 부엌에 가면 안 됐지? 하지만 이게 트루 앤 폴스 참적 명제야? 이게 언제 어디서나 이게 맞거나 언제 어디서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될까? 아니잖아. 그렇지? 지금은 현대사회는 남자는 집안일을 해야 되잖아. 조선시대에서는 남자는 집안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참적 명제가 아니라고 했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야. X야. 그러면 남자는 집안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지. 그렇지? 이거는 올바른 조선시대에서는 올바름이었어. 그렇지? 조선시대에서는 올바름이었어. 근데 현대사회는 올바르지 않으며 잘못되며 그릇됨이야. 응? 그릇됨.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적 명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아프리카 어떤 지방에서 남자가 집안일을 하면 사형이 처한다. 딱 선포를 해놓으면 그 나라에서는 남자가 집안일을 못하겠지. 밥을 하거나 부엌에 못 들어가겠지. 그럼 그 나라에선 진리잖아. 이렇게 진리와 비진리가 딱 정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적 명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X, 이건 동그라미. 이건 둘 다 XX.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지 않게. 이거는 참적 명제, 이것도 참적 명제, 알겠지? 이거는 X다. 동그라미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란색이 맞는 것. 이건 둘 다 아니고 이번에는 진리적 문제가 되는 거다. 자, 다섯 번째 예문이다. 다섯 번째 연습 문제.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자, 1분 동안만 생각한다. 다 생각했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참적 명제야? 언제 어디서나 도둑질해서는 안 되거나 언제 어디서나 도둑질을 해도 된다. 둘 중에 하나로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아니지. 예를 들면 어떤 탐관오리가 그 마을 사람들을 엄청 괴롭혀가지고 모든 재산을 막 다 도둑질해가. 다 이렇게 도둑질이 아니라 약탈해가. 그랬을 때 임꺽정 의적이 나타나서 그 탐관오리의 창고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건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야. 그렇지?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독재자나 권력자들이 돈을
자기네들이 다 축제를 한다면 그들을 몰아내고 도둑질해서 보통 민중들에게,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참과 비참의 문제가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안 되지, 그렇지? 일반적으로 맞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적 문제가 아예 아니야.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경우는 진리고 또 어떤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진리가 되기도 하고 진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적 명제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거는 그래.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진리지. 그렇지? 그리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막 부정축제를 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는 비진리가 될 수도 있어. 도둑질 해서는 안 된다는 이거는 X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건 진리적 명제가 되는 거다. 그렇지? 자, 마지막 연습 문제다. 우리는 약자를 도와야 한다. 자, 이것도 생각해 보자. 자, 여기서는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항상 참일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 참일까? 잘 생각해봐.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약자이면서도 엄청난 악인일 수도 있지? 아, 그럼 돕기 싫은 거야. 자기 부모님을 죽였어. 자신이 엄마 아빠를 죽인 사람이야. 근데 죽이다가 잘못해서 자신도 부상을 당했어. 도와야 돼? 물론 원칙적으로는 뭐 정말 인류애적 측면에서는 도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자기 엄마 아빠를 눈앞에서 죽인 그런 파렴치 않을 그런 폭력배가 부상당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 그건 인간이라면 우리는 도울 수 없지. 그러니까 이거 항상 맞는 말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적 명제는 아니야.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니까. 자, 그럼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어떨 때는 뭐 맞는 말이지, 그치? 근데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이를 죽여버린 살인한 사람들을 조금 살인하다가 다쳤다고 해서 도와줘야 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끝을 볼 수도 있는 거지,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옳고 그름의 기준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논리학적으로 어떤 진리적 명제가 됩니다. 그렇지? 어떨 때는 진리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비진리일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대답할 수 있다는 의미야. 이 파란색, 녹색 라인은 대답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답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붉은색, 약간 짙은 인디안 핑크색 이것은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지? 대답할 수 없다. 자, 이해했지? 6가지 정도 연습 문제를 풀어봤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봐.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참과 진리에 대한 개념을 공부해봤다. 자, 우리 논리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 잊지 않도록 잘 기억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